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그 무자비한 폭력성에 놀라고 미개한 수사 과정과 44명의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온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분노를 느낀 강지원 변호사와 이미경 소장은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을 찾아다니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피해 여학생을 서울로 전학시켰습니다. 그동안 피폐해졌던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선택이었죠. 그러나 결국 이 어린 피해자는 성폭행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2차 피해로 고통만 가중되었습니다. (44명의) 가해자 중 10명만 기소, 나머지 중 14명은 합의로 인한 공소권 상실이라는 결과를 남긴 채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 상담하신 분들이 용기를 내서 고소를 하신 분들 중에서 이게 좀 전체로 보면 한 10%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100명 중에 10명만 지금 고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4분의 1. 그러니까 뭐 한 25% 내지 30%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내가 2차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놔도 뭐 하냐고요. 제가 제일 분노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아니 이렇게 끔찍한 피해를 당해가지고 온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서 수사를 하지는 못할 망정 이 아이에 대해서 무슨 미량부로 후려놨다는 등 무엇이 어쨌다는 이따구 소리를 함부로 하고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 경찰관이 할 일입니까? 예? 그냥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경찰관들 그리고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해라. 그냥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밀양 사건은 성폭력 2차 피해, 수사 재판 과정 그런 걸 2차 피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네. 2차 피해의 거의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려 9가지나 됐거든요. 그때 저희가 소송한 게 9가지. 9가지였던가요? 네. 저보다 더 잘하세요. 그래서 뭐 그 피해자의 신원을 그렇게 노출한 맞아요. 이름 같은 것도 뭐 다 나가버리고 이 44명의 가해자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누가 강간했고 누가 추행했는지 제가 생각해보면 그 순간은 너무 두려울 공포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요 얼마나 화가 났냐면 재판을 걸지 않았어요? 1심에서는 그 신원이 유출된 것만 잘못이다 라고 해서 한 1,100만 원인가 1,500만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그냥 당연히 항소를 했죠. 2심 때는 제가 법정에 직접 갔어요. 가가지고 제 얘기하겠습니다. 그 판사분들 생각해봐라. 40여 명의 남자애들 쫙 한 방에 놔두고 이 여자아이가 지나가면서 첫 번째 날은 요놈 두 번째 날은 저놈 세 번째 날은 이놈 저놈 이렇게 지정을 하라고 하는데 이 여자아이의 그 당시 심정이 어떻게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볼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막 소리를 법정에 앉아있다고 서가지고 손가락질하고 해서 그랬던 기억이 너무 흥분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막 성토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한 서너 가지의 죄목이 더 잘못한 것들이 인정이 됐죠. 강지원 변호사와 이미경 소장은 피해 여학생의 2차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2차 피해에 대한 최초의 승소. 그것은 성폭행 피해자 인권 보호에 대한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보상금은 피해 여학생에게 전달돼 서울집 전세금 마련으로 쓰이게 됐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피해자들의 권리의식이 내가 이런 식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억울하다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사실 이 밀양 사건에서 마련이 됐던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 또 성폭력 문제에 관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덕분에
그 후에 많은 제도 개선도 있었어요, 그죠? 네. 뭐 법정도 강화되고 강간주의 공소시효 문제라든가 또 경찰서에 가면 이렇게 이제 이 전용 이렇게 한쪽에서 예, 증인 지원실 같은 거 법원에도 네. 다 있고요. 그런 시설도 만들고 또 녹화 진술하는 제도도 만들어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한국 성폭력 상담소와 강지원 변호사 등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등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폭행과 협박을 협소하게 이해하는 최협의설과 항거 불능을 입증해야 하는 장애인 성폭력, 그리고 인정받기 어려운 아동 성폭력 등의 문제점이 있어 성폭력 처벌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례 바꾸기 운동이란 강지원 변호사와 이미경 소장 등이 모여 지금까지의 성폭행 사건 재판의 판례를 검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판례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 중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조목조목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 내용을 매월 대법관, 헌법재판관, 각급 법원장, 대검 및 지검장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한 운동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오히려 성폭력을 조장한다. 대법원 성폭력 조장한 대법원 판례 바꾸기. 다소 좀 제목이 그렇긴 하지만 대법원 판례 바꾸기. 네. 그 대법관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이 자료집을 만들어서 판례 평석을 해가지고 전국에 처음에는 200명의 판사들한테, 나중에는 이제 서울시에 기금을 좀 받아서 전국에 한 800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 검사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저희가 매월 보냈고, 중요한 건 거기에 강 변호사님께서 별 말씀. 이 모든 저희가 사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조언을 받고 검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네. 변호사님께서 한 회도 거르지 않고, 이게 지금 12회 1년간 저희가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2차 피해 관련해서 13회, 그로부터 1년 후에 이거 이거구나. 네. 예. 그래서 이 그 자줏빛 이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게 봉투. 네, 이 봉투입니다. 판례 바꾸기. 네. 당신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전국의 판사 검사들 봐라 이거죠. 네. 몇 분이 이거 받으시고 사실 후원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법조인들 중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판사 검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네. 있었어요. 야. 그리고 이것이 내가 별로 유쾌하진 않지만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주 미미하지만 저는 작은 변화의 한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거는 사실 또 이 작업은 저희 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법조인들 그리고 또 학자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전 지금도 불만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한 것처럼 강간죄라고 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로 폭행 협박을 해야 죄로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소위 최협의설이라고 하는데 아주 이 폭행 협박이라는 개념 아주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되들어야만이 이 방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폭행 협박을 해야만 강간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최협의설이 가장 좁은 의미의 설이라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1년만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했어야 좀 더 했어야 돼요. 지금까지도 해야 됐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이 시민들이 또 이런 여성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운동해서 이제 풀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이미경 소장님 같으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나라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또 여자 청소년들을 돕는 일, 또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참 일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